안녕하세요. 여러분, 10억 만들기를 목표로 재테크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왜 우리가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 0원에서 1억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다. 하지만 1억으로 10억을 만드는 건 금방 된다. 이런 영상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이제 10억을 만들려고 애쓰고 계신 분들 실제로 금방 되시는지 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자고 일어나면 정말 자산이 쑥쑥 불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 실제로 해보니까 물론 이제 제로에서 1억 만드는 시간보다는 좀 더 빨리 이루어졌던 건 맞아요. 하지만 금방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금방이라는 단어가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기간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좀 너무 애매모호하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10억 이상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저 멀리 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10억이 빨리 모였다, 금방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10억을 만들고 현재 순자산이 대략 30억인데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웠나? 그게 그렇게 금방 됐나? 를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저 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다. 너무 맞는 얘기다.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된다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한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혹은 뭐 2, 3년 안에 되는 일은 아닌 게 맞다. 최소한의 절대적인 시간은 좀 걸리는 일이고 당연히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10억을 만들긴 할 거지만 조금 목표를 가까운 곳으로 당겨오자는 거죠. 예를 들면 3억, 예를 들면 또 5억 이렇게 나에게 조금 가까운 곳으로 목표를 가져오고 내가 이거를 이루어 나가고 거기 도착하면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당연히 1억으로 10억을 만드는 것보다 1억으로 3억이나 5억을 만드는 게 훨씬 쉽고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1억 만들기 하신 분들 혹은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5억으로 내 자산을 불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주식에 1억을 투자한 계좌가 있는데요. 이 계좌가 지금 평가 금액이 대략 5억이 살짝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를 어떻게 제가 투자를 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이 계좌에서 이전까지는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을 이제 차곡차곡 사서 모으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2020년쯤 됩니다. 그때 제가 1억이 있어가지고 1억을 빵 한꺼번에 다 투자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저도 사서 모은 거죠. 이렇게 2020년부터 대략적으로 한 2023년도까지 꾸준히 주식을 사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투자 원금이 1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23년도까지 열심히 모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추가 매수 없이 그리고 매도도 없이 쭉 보유만 했습니다. 보유한 기간이 대략 한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초 투자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5, 6년 사이에 1억이 이제 5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3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지금 1억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5, 6년 안에 나도 5억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주식 투자는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죠. 앞으로 여러분 5, 6년 안에 반드시 5억이 됩니다. 라고 사실 점쟁이도 이걸 맞출 순 없잖아요. 어쩌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운이 좋다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게 투자니까 이왕에 여러분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계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했는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저는 성장주에 투자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배당주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먼저 불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좀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투자에는 정답이 없죠.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배당금 가지고 재투자하겠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혹은 뭐 200만 원 정도 내가 저축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방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고액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빠르게 한 달에 뭐 5, 600만 원씩 주식을 사서 배당금도 좀 크게 받아서 또 재투자를 하고 이러면 자산을 더 빠르게 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방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면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주가 더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평범한 정도의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아직은 자산가가 아니라서 내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서 점핑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저는 성장주에 투자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장주로 불린 자산을 가지고 나중에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배당주를 사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전략은 성장주 중에서도 빅테크가 있고 중소테크가 있잖아요. 이걸 적절히 섞어서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시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현금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재무제표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이긴 하지만 동시에 약간 가치주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는 게, 각종 패시브 펀드들에서도 이제 그 주식시장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펀드들에서도 이런 시총이 큰 기업을 안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주인 동시에 또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도 해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래서 좀 빅테크의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시장이 하락할 때 빅테크가 크게 더 하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총이 가장 큰 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펀드 같은 데서 매도세가 강해지면 이 시총이 큰 기업들, 비중이 큰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더 강해지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을 좀 더 견딜 수만 있다면 반등도 더 빨리 나오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를 조금 비중을 크게 실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을 워낙에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할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주, 큰 빅테크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실어서 투자하시면 내 주식이 하루아침에 뭐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테크들은 이제 잠재적인 성장성이 훨씬 더 큰 회사죠.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적자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텐베거가 될 가능성은 중소테크에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중소테크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테크는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하되 비중을 좀 낮춰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식시장을 파도에 비유를 해서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바다에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치면 중소테크는 배가 작으니까 당연히 출렁이는 게 훨씬 더 심할 거잖아요. 멀미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려면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좀 작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테크 비중을 전체 투자 자산의 한 1%에서 3% 내외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좌에서 그 양자 컴퓨터 종목 아이온 큐브를 이제 단가 $5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걸 1억을 베팅했더라면 지금 수익금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800%가 넘어가니까. 하지만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매크로가 안 좋을 때, 그 기업이 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거시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래서 투자의 심리가 좋지 않을 때, 뭐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릴 때, 이럴 때 좀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해요. 뭐 용기를 엄청 크게 내가지고 한 번에 몰빵을 쫙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살짝만 용기를 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그걸 또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많이들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불안 심리를 잘 관리하면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불안감을 다스릴 줄 알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막 상승할 때 이제 추격 매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또 무섭게 떨어질 때 남들 막 팔 때 같이 또 내다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걸 정확히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막 환희에 들떠가지고 막 오를 때는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하향을 하든지 아니면 급락을 하든지 이런 시기가 오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급락인지 아니면 뭐 장기 하향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주식 초보들은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전문가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막 갑자기 좀 빠지면은 그 다음날 전문가들도 불안에 떨면서 이거 오래 갈 거다. 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아니다 금방 반등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뭔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분할 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기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한 1년에 걸쳐서 매수를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분할 매수하라고 하면 물타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조금 떨어지면 뭐 사고, 조금 떨어지면 또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현금이 바닥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떨어진 종목들을 이제 편식하는 거죠. 한 종목에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금 사다 보면 비중이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종목에 너무 과하게 몰려 있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계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정확히 바닥을 맞추겠어. 그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시면 최소한 1년 아니면 뭐 6개월이라도 내가 나눠서 사겠다라고 계획을 하시고 주식을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한 달 샀는데 혹은 2달 샀는데 바로 오르던데요? 그럼 다음에 또 사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 급할 게 없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성장주가 저가가 됐을 때 매수하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야말로 성장주가 이퀄 가치주가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가치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뭐 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딸고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좀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하락장에서 우주 관련된 종목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보여드린 계좌에는 없고 다른 쪽에 있는데 매수했던 시기를 살펴봤더니 대략 2월 달이더라고요. 그때 그 종목을 샀고 당연히 4월 달에 더 떨어졌겠죠? 바닥을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률은 대략 3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종목도 제가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투자 자산의 한 2% 정도 투자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포 시기, 남들이 내다 파는 시기, 남들이 겁을 내는 시기를 욕심내지 않고 잘 기회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우리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보유하는 기간이 좀 길어야 돼요. 주식 수익률은 복리로 돌아가잖아요. 원금이 크면 복리 효과를 더 빨리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원금이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기댈 곳은 역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운이 좋아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애초부터 나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볼 거야 라고 작정하고 투자를 하시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줘서 정말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그게 주식 투자 아니겠어요?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만 작은 돈이 큰 돈이 될 수 있고 스노우볼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로 인생을 한 단계 레벨업 혹은 두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성장주에 투자한다. 성장주로 돈을 불려서 나중에 배당주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장주를 살 때 빅테크와 중소테크를 적절히 함께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은 당연히 빅테크가 높아야 되고 중소테크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 같은 경우 투자 자산의 전체 자산의 3%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크로가 좋지 않을 때,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때 공포에 우리가 조금 매수를 하자. 하지만 이때도 인생을 걸 필요는 없으니까 약간의 용기를 내고 약간의 인내를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단기간에 막 사팔사팔 하지 말고 조금 길게 보유를 해서 복리 효과가 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한 최소 2년 반에서 3년까지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길게 보유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대로 해야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빅테크 너무 비싸서 거기 투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당연히 계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택한 전략이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그 방법대로 좀 밀고 나가셔야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짓자를 타시는 분들은 결국 부자가 못 되시더라고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정하시고 그 전략대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를 당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장 폐지를 태어나서 난생 처음 경험해 봤는데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 상장 폐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꼭 구독하셔야겠죠? 여러분 투자는 혼자 하면 재미없고 힘들어요. 그런데 뜻이 같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고 싶고 장기 투자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의 제리스 라이프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여러분의 일상을 재테크로 바꿔드리는 제리스 라이프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